선생님도 처음 접근한 게 법인으로 임대 그 현금 흐름을 발생하는 쪽으로 네. 해서 월세를 받고 있었고 네. 개인으로 지금 조그만 물건들도 시작을 하게 된 거고 네, 맞아요. 운명이 정확히 갈리게 된 것 같아서 맞아요. 이제 앞으로의 방향 이 법인 물건은 최대한 정리를 해보고 최악의 선택은 어쩌면 뭐 선생님이 취득하는 거 그쵸. 그러니까 최악의 선택인 네. 거니까 그게 폐업 신고하고. 그렇죠. 그게 최악이라면 그렇게 막 나쁜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도 또 들어요, 네. 선생님. 그래도 마음 정리를 잘 해 놓으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또 드네요. 방법이 없어서 올려놨어요. 지금 아마 매물 엄청 쏟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인 법인 매물. 물건. 네, 경매장 가서 처음에 막 낙찰 받으려고 갔을 때도 법인으로 낙찰 받는 사람이 꽤 있었거든요. 맞아. 아마 그 물건들 지금 엄청 쏟아져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가장 좀 불편한 부분이 법인으로 할 때 네. 뭐 대출이 안 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아니고 종부세가 제일 불편한 부분인 네. 거잖아요. 저도 법인으로는 이런 식으로 월세를 주는 형태로 임대업만 등록을 해서 법인 임대로 임대를 주고 있었던 건데 앉은 자리에서 마이너스 10만 원씩 까지니까 그렇죠.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뭐 종부세 때문에 종부세 때문에 1년에 한 번 내는 거를 그 월별로 좀 나눠 쪼개 보면 월세 받아서 이자 내면 사실 차액이 이만큼 남았는데 종부세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마이너스예요. 거니까 이거를 처분하는 방법밖에 네. 사실 없는 방법이 거잖아요. 없어요. 근데 법인 물건들이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나가지도 않고. 파는 게 조금 쉽진 불편할 않아요. 수도 네.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파는 방향으로 좀 마음은 결정하셨나 봐요. 일단은 내놨고요. 최악의 경우는 수원이 규제 지역에서 풀리게 되면 법인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수원에 있는 네, 수원에 있는 거라서 수원이 이제 규제 지역이 풀리면 명의를 바꿔야죠. 취득세를 내고. 그러면 이제 법인 종부세 6%에서 개인 종부세로 들어가면은 그게 그렇죠. 물건이 작으니까 뭐 한 1, 2% 정도니까 음. 그러면은 이제 갈 수 있는데 취득세를 낼 때 이제 또 조금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좀 문제죠. 그게 덩치가 좀 큰가요? 크진 않아요. 제가 처음 매입했을 때가 1억 7천 정도였으니까 네. 두 채니까 1억 중반 정도 되는 물건을 선생님이 대표자 취득을 하게 돼서 네. 내 재산으로 갖게 되면 만약에 그걸 명의로 바꾸면 와이프 명의로 바꾸게 될 텐데 그러고 나서 임대하는 방향으로 차라리 하던가 뭐 안 팔리면 안 팔리면 손해보면서 팔 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이게 처음에 또 취득세 내려면 또 그것도 부담이라서 일단 제가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게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수원 그 같은 자리에 그래서 최대한 한 채 팔아보고 또 이게 물건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묶여있는 돈이 좀 커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제가 경매를 더 하는 게 낫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반지 하나 이런 거 좀. 우리 물건은 사실 오래 갖고 있을 때 부담감이 좀 덜하다는 생각이 저는 하면서 되게 요새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개마다 덩치가 작다 보니까 규제 같은 거에 영향도 사실 조금 민감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죠. 하나를 보유하고 있을 때 부담도 되게 덜하다는 생각이 요새 되게 더 많이 들어요. 네. 지금 뭐 당군일의 가장 강력한 규제 하에서도 저는 그렇게 막 많이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네. 앞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바뀐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거 부분에서는 전 달라진 게 많이 없어서 이번에 재산세 나왔죠. 네. 요것도 나왔을 거 아니야. 요거 나왔죠. 이거 재산세 얼마나 나왔는지? 얼마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얼마 안 나왔을 거예요. 네. 저도 요 동네에 집 몇 개 있거든요. 네. 뭐 임대사업자 할인을 받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막 2,000원, 3,000원 나왔어요. 막 재산세가. 재산세 막 세금 올린다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크게 맞아요. 영향이 좀 덜한 것 같고 네. 뭐 재산세가 안 올랐다는 거는 집 가격도 안 올랐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네. 뭐 5천에 산 걸 1억, 2억에 막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닌 거고 그쵸. 그냥 뭐 비슷한 가격으로 조금씩만 가도 오히려 더 편하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서 네. 요새 들어서도 이 포지션으로 가는 게 잘 한 선택이구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법인으로 갖고 있던 그 물건도 그 물건에 대해서 사실 저는 선입관이 있었거든요. 도시형 생활주택 맞아요.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채를 만약에 이게 선생님이 괜히 좀 불편한 얘기. 괜찮네. 도시형 생활주택을 두 채 그 법인으로 갖고 계셨는데 네. 만약에 그게 아파트였다 차라리 네. 그러면 막 금매로라도 어떻게 나갈 당연히 팔 텐데. 수 있을 건데 그 이명박 정부 때 생겼던 편법의 네, 물건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겉보기는 되게 좋잖아요. 내가 뭐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네, 좋아요. 깨끗할 거란 말이에요. 깨끗해요. 연식이 오래된 게 아니니까. 네. 좀 애매한 주거 형태다 보니까 하려고 해도 팔기가 또 상대적으로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들어서. 그거는 진짜 딱 혼자 사시는 분이 자기가 살려고 사던가 아니면은 저처럼 월세 주고 수익형으로 사던가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길이. 그걸로 뭐 시세 차이가 네, 벌여. 수요가 한정적이죠. 선생님도 처음 접근한 게 법인으로 임대 그 현금 흐름을 발생하는 쪽으로 네. 또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걸로 실제로 두 개를 현금 흐름을 발생시켜서 월세를 받고 있었고 네. 지금 조그만 물건들도 시작을 하게 된 거고 네, 맞습니다. 개인으로 개인으로. 하게 됐는데 운명이 정확히 갈리게 된 것 같아서 맞아요. 이제 앞으로의 방향 이 법인 물건은 최대한 정리를 해보고 최악의 선택은 어쩌면 뭐 선생님이 취득하는 거 그쵸. 그러니까 최악의 선택인 네. 거니까 그게 태업 신고하고. 그렇죠. 그게 최악이라면 그렇게 막 나쁜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도 또 들어요, 선생님. 네. 그걸 또 경험해 봤으니까 이 물건, 우리 네. 조그만 개인 명의로 물건 늘려나가는 게 장단점이 분명히 선생님은 정확히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의 방향도 설정을 하는데 이 사례가 도움이 저는 분명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때 막 마음 불편해 하면서 전화를 급하게 막 주셨던 게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마음 정리를 잘 해 놓으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또 드네요. 방법이 없어서. 내려놨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네. 이거 뭐 서둘러서 내가 팔고 싶다고 해도 팔릴 네.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어서 내려놓고 내려놓고 기다려야지 뭐. 정 안 되면 돈으로 막자. 그렇죠. 뭐 최악이 내가 그냥 취득을 하는 건데 네. 뭐.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네. 들고 오히려 법인으로 막 한 10개, 20개가 있었어 막. 그러면 큰일 나는 진짜 거지. 큰일 났죠. 그럼 오늘 뭐 얼굴을 못 봤을 수 있는 거죠.